안녕하세요. 오늘은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웩슬러 지능 검사는 단순히 IQ 숫자를 딱 제시하는 것, 그건 넘어서는 검사입니다. 개인의 인지적인 강점 또 약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죠. 아, 그렇군요. 특히 예전처럼 정신 연령을 실제 나이로 나누는 그런 비율 지능 지수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같은 연령대 집단 내에서 당신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쯤인지 보여주는 편차 지능 지수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아, 편차 지능 지수. 그러니까 지능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능력에 합쳐진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풀이 능력 외에 다른 비인지적 요인 같은 것도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웩슬러는 지능을 개인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종합적인 능력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종합적인 능력이요? 네, 그래서 이 편차 IQ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전 웩슬러 검사는 크게 언어성 검사하고 동작성 검사 이렇게 나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둘은 각각 어떤 능력들을 측정하는 건가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언어성 검사는 주로 기본 상식, 숫자 외우기, 어휘력, 산수 문제 풀이, 이해력, 또 공통점 찾기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습되고 축적된 지식, 그리고 언어적인 추론 능력을 주로 봅니다. 네. 반면에 동작성 검사는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또 기호 빨리 바꿔쓰기처럼 주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걸 측정하죠. 아하. 이 두 영역 점수 사이에 차이가 좀 크게 나면 그게 때로는 당신의 인지 기능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단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대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본다는 그 편차, IQ. 그럼 구체적으로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각 연령 집단의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정하고요. 표준 편차라는 통계 단위를 15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100에 15. 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점수가 당신 연령대 평균보다 1 표준 편차만큼 높다? 이러면 당신의 IQ는 100점에 15점을 더해서 115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개인의 점수를 정규분포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성인용 최신판,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 그러니까 K-웨이스 4판은 이전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K-웨이스 4판은 만 16세부터 69세 11개월까지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언어성 IQ, 동작성 IQ 이런 구분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아, 그 구분이 없어졌군요. 네, 대신에 4개의 핵심적인 인지 요인, 그러니까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 4가지로 구조화했어요. 총 15개의 소검사를 통해서 이 4개 지표 점수하고 전체 지능지수 FSIQ를 산출해서 당신의 인지 능력을 훨씬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4가지 요인 구조란이 훨씬 더 정교해졌다는 느낌인데요. 그럼 소검사 항목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차례 맞추기나 모양 맞추기 같은 검사들은 빠졌고요. 대신 행렬 추론, 퍼즐, 순서화 같이 특정 인지 기능을 더 잘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소검사들이 도입됐습니다. 아,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왔군요. 네, 점수 체계도 조금 다른데요. 소검사별 점수는 평균 10, 표준 편차 3인 환산 점수를 쓰고요. 이 소검사 점수들을 합쳐서 만드는 지표 점수나 전체 IQ는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인 조합 점수 체계를 사용합니다. 성인 지능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지능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동용 검사인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5판, K-위스크 5판은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나요? 네, K-위스크 5판은 만 6세부터 16세 11개월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도 역시 최신 인지 발달이나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 최신 연구를 반영했군요. 네, 총 16개 소검사로 구성되고요. 특히 유동적 추론 능력, 그러니까 이전에 배운 적 없는 새로운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걸 더 잘 측정하기 위해서 무게 비교나 퍼즐, 그림 기억 같은 새로운 검사들이 추가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동용은 구조가 그럼 더 세분화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체 IQ, 즉 FSIQ 외에도 5개의 기본 지표 점수를 제공해요.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5가지요. 5가지나요? 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동기 인지 기능의 다양한 측면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당신 자녀나 혹은 당신이 만나는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인 지표 점수들도 있어서 임상적으로는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정교한 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또 해석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표준화된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소검사마다 시작하는 문항이 다르고 점수가 낮을 때 이전 문항으로 돌아가는 규칙, 이걸 역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또 언제 검사를 멈춰야 하는지, 중지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검사자는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실행해야만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요, 전체 IQ 점수 하나만 딱 봐서는 안 돼요. 전체 점수만 보면 안 되는군요. 네, 각 지표 점수들 간의 차이, 또 그 안에서 소검사 점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높낮이 패턴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지적인 프로파일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 이해 지표 점수랑 시공간 지표 점수 사이에 한 15점 이상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특정 인지 능력의 불균형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능 검사랑 자주 비교되는 성취도 검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지능 검사는 주로 타고난 능력,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보는 거고요. 반면에 성취도 검사는 학교 공부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겁니다. 학습된 결과물. 네. 예를 들어서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세막의 능력처럼 구체적으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기초학습 기능 검사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웩슬러 검사는 생각하는 엔진 자체의 성능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고 성취도 검사는 그 엔진으로 운전해서 실제로 길을 얼마나 익혔는지, 얼마나 잘 가는지 보는 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능 검사 결과랑 성취도 검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